1월 26일 일요일 광명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항상 아낌없이 저에게 지원을 해 주시는 멤버십 회원님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가오는 설 명절 잘 보내시고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 하고자 하시는 일도 다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회차 일요 특성급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물론 결승은 임채빈을 중심으로 양승원과 황승호 안에서 무난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편성이 짜여졌다는 점에서 항상 임채빈이 출전하는 경주는 싱겁게 결승전이 점배당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외에 13라운드, 14라운드, 15라운드는 배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나마 13라운드 안창진이 좀 더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직전 회차 아쉬움을 남겼었던 금요 경주 때도 받아가지 못했었던 안창진, 하지만 전일 직선에서 간신히 석회 넘어서면서 황인혁과 안창진의 동반 입상으로 그나마 2차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편성면에서는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후착이 상당히 좀 까다롭다 말씀드리면서 14라운드도 세종팀 김영수, 김홍일이 협공펼쳐 나가게 된다면 얼마든지 왕전 견제에 나가면서 동반 입상도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15라운드 최종군이 물론 노련합니다. 하지만 이번 패서 손경수, 엄정일, 김범수가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최종군이 힘든 견주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3, 14, 15라운드는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특성급 13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 13라운드입니다. 안창진이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안창진의 연대가 김한윤, 정상민, 구봉강이 있습니다. 반면 이용구의 연대가 이명현, 강진남이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한윤이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구봉강이 자리 잡게 된다면 안창진이 자리 잡고 정상민이 따라 나서는 경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용구가 가만히 지켜볼 수 있느냐 놓고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구봉강 전일도 직선에서 3차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히려 특선에서 호미권 마키한 집중력발에 나가고 수 있는 구봉강이라는 점에서 안창진의 뒷자리 마크에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한윤이 앞선에서 힘을 쓰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안창진이 이를 활에 나가게 된다면 안창진하고 구봉강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김한윤을 활에 나가면 안창진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고 구봉강이 쫓아 나서는 경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안창진과 구봉강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은 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이용구도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 나갈 수 있는 일요경주에 강한 이용구라는 점에서 안창진도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개적으로 구봉강의 선정 가능성, 구봉강의 마크나 선행 승부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용구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이론경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김한윤, 정상민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안창진과 구봉강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일도 구봉강 3차권 들이대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창진이 이용구 챙겨 나갈 이유는 없어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안창진하고 구봉강의 동반 입상을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용구가 직선에서 차 나온다면 아무래도 안창진도 세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용구도 승벽발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창진과 이용구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분명한 건 안창진이 이용구를 철저하게 견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봉강의 선행 활에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안창진과 구봉강의 동반 입상 쪽에 안창진하고 이용구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편성면에서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안창진의 강공 승부, 안창진 중심으로 저배당에 뚫려 나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면은 1호 경주가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가는 경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특선 올라와서 이명현이 제대로 타이밍 잡지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 힘을 쓰고 이용구가 몰고 가게 된다면 16기 동기생이라는 점, 강진남이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김한윤이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구봉강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안창진이 고전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용구가 이명현 활에 나가거나 강진남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이용구하고 이명현이죠. 16기 동기생입니다. 이용구하고 강진남의 동반 입장은 함께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수에서 이명현이 시원스럽게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특선에 올라오자마자 선행 시속이 좀 나오지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 얼마든지 내선 잡고 힘을 쓰면 충분히 동반 입상 가능한 만큼 이용구하고 이명현, 이용구하고 강진남의 동반 입상 좀 공격적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삼복승에서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은 안창진, 구봉강, 이용구를 묶어 나가시는 삼복 경주권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용구가 이명현 믿다 고전하면 정상민 정도는 3차권에서 충분히 공략을 가능한 공략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전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4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서 같은 라인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상당히 좀 의외로 까다로운 편성이 짜졌습니다. 왕지연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영수, 김홍일, 박경호와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상당히 좀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종팀이죠. 김영수하고 김홍일이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왕지연은 윤현준과 호흡 맞춰 나가고 또 박경호와 호흡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주가 상당히 좀 꼬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강자 빠진 1호 경주는 특성급 상당히 좀 접전으로 경주가 마무리가 됐었던 경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서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분명한 건 세종팀은 앞뒤로 자리 잡게 된다면 박경호가 자리 잡고 왕지연의 윤현준이 따라 나서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경호가 힘을 쓰고 왕지연이 몰고 가서 승부 타이밍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살 터울이기 때문에 또 김포하고 동서울인 만큼 박경호가 주드럭만 발에 나가게 된다면 왕지연 입장에서는 땡큐인 것 같아요. 몰고 가서 취입이 가능한 만큼 왕지연하고 박경호의 동반 입장을 한번 먼저 가져가보고 싶은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왕지연하고 박경호의 동반 입장 쪽에 왕지연하고 박경호의 동반 입장 쪽에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영수하고 김홍일의 착순권 다툼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1호 경주만큼은 김영수가 발주대 2점 살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후미 공략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왕지연하고 김영수의 동반 입장 한번 차선을 한번 가져가보고 싶은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왕지연하고 박경호의 동반 입장이고 또 1호 경주만큼은 최근 들어서 김영수가 다소 고전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작년 그랑프리 때도 박용범까지 넘어섰었던 김영수예요. 김홍일을 활에 나가게 된다면 왕지연도 뒤늦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왕지연하고 김영수의 동반 입장 차선을 한번 가져가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인 전략은 왕지연과 박경호 수도권 협공이 한 동반 입장 쪽이 좀 더 낫다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항상 1호 경주는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만큼 김홍일이 힘을 쓰면 김영수가 몰고 갔을 때 직선 취입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 같습니다. 왕전이 어설프게 윤현준 챙겨주려고 하다가 고전하게 된다면 전 김영수 머리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김홍일이 때려만 준다면 김영수하고 김홍일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김영수의 뒷자리를 박경호가 넘어서지 못하는 경주도 충분히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이틀 김영수가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배당판이 형성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노려보게 된다면 전 김영수를 한번 노려보고 싶다는 점에서 김영수하고 김홍일의 동반 입상, 김영수하고 박경호의 동반 입상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왕전과 박경호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잘만 하면 윤현준도 마크 됐을 때는 수도권 완승도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김영수하고 김홍일은 반드시 붙어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두 선수가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오히려 왕전이 서두르다가 고전도 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특성급 15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좀 생각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최종군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현수, 최혜용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현수가 자리 잡고 최종군의 최혜용이 자리 잡고 경주가 흘러가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범수, 강민성, 엄정일, 송경수가 연도권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노련함만 놓고 본다면 최종군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범수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강민성에게 도움을 받게 된다면 오히려 최종근이 김범수의 저측에 밀려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좀 공격적으로 노려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범수가 힘을 쓰면 손경사도 협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최종근이 직선에서 차가 나올 가능성은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범수와 최종근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뭐 최종근이 김범수 넘어설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공격적인 승부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 있겠고 송경수가 예전만큼 주드력을 발휘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잦은 낙차다 보니까 선행 나섰을 때는 종속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일도 라인 맞대결에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송경수 하지만 마크 됐을 때는 잘 쫓아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김범수하고 송경수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김범수가 송경수 날고 쐈을 때 최종군이 송경수를 밀어내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지켜낼 수도 있기 때문에 싸우게 된다면 김범수가 그대로 버텨내면서 김범수하고 송경수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 공격적인 승부 한번 이번 편성은 노려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범수하고 최종군이에요. 단 물론 뭐 복승이 경기의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범수하고 송경수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정현수가 얼마만큼 끌어주느냐에 따라서 최정근하고 최혜용도 동반 입상 얼마든지 가능하다. 힘과 힘 대결이라고 한다면 김범수가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최정근의 최혜용이라든지 최정근의 정현수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김범수하고 최정근을 묶어서 공략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비노조 묶거나 노조서들 묶어서 최영이 최종근이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15경주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는 최종근이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비노조가 뭉치면 최종근이 고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최대 변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결승 16라운드 뭐 임채빈이 월등하죠. 그랑프리 2연패 성공했었던 임채빈 편성면에서도 여유가 있습니다. 박진영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6이 비노조 선수들이라는 점 편성도 상당히 좀 수월하게 짜여졌기 때문에 임채빈의 강공승부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진영이 자리 잡게 된다면 석현이 자리 잡습니다. 임채빈이 자리 잡고 양승원과 황승호가 마크에 나가면서 정재훈과 황인혁이 쫓아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석희현이 박진영 정도는 훌러덩 넘어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석희현이 끌어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반바퀴 지점이나 3, 4코너 지점까지는 석희현이 분명 밀어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임채빈이 승부 타이밍만 조절해 나가게 된다면 석희현과 협공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만 후미권 양승원, 황승호가 있어요. 자칫 임채빈이 타이밍 재다가는 양승원도 컨디션이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황승호도 직선 추입발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들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작년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양승호 하지만 컨디션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란 점 더군다나 임채빈 다음으로 득점 높은 선수가 양승원이죠. 전일도 황승호가 양승호를 인정하는 견주를 펼쳐 나갔었다는 점 SS반 선수 출신들이라는 점에서 임채빈이 양승원을 인정하는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황승호가 마크한다 하더라도 양승호면 자리 양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황승호가 김포팀
팀에서 나와서 서울 개인으로 훈련하고 있는데 항상 인터벌 훈련할 때 지정을 할 때 보면 세종팀 선수들 뒤를 막혀 나가면서 훈련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회차도 석혜윤, 안창진, 임채빈, 황승호, 송경수가 나란히 잘 잡고 함께 인터벌 훈련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양승원이 앞장 섰을 때는 황승호가 홈이권 막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양승원도 컨디션이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임채빈도 황승호 보다는 양승원을 좀 더 인정하는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전 그 점 때문에 SS반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대상 경주도 아니라는 점에서 임채빈이 굳이 양승원을 견제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도 시속감 괜찮은 만큼 임채빈과 양승원의 동반 입장 쪽이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황승호 고만고만하다는 점 동반 입상 경험만 놓고 본다면 황승호가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임채빈이 양승원을 이번 대상 경주도 아니라는 점에서 굳이 견제 나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점 때문에 임채빈과 양승원의 동반 입상, 임채빈과 황승호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황승호 쪽으로 배당이 팔려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 양승원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삼복승도 이들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채빈, 양승원, 황승호, 삼복승 극저 배당으로 뚫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항상 금요 경주 때도 임채빈이 쌍승보다는 복승 배당이 더 좋게 형성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양승원이나 황승호 둘 중에 한 명이 차괴로 밀려나게 된다면 황인혁도 조금씩 컨디션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황인혁이 후미권 막혀 나가는 작전 정도는 3, 4권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빨래줄 경주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5번 선택이냐 6번 선택이냐 SS반이냐 동반 입상 경험 많은 황승원이를 놓고 고민해 봐야 되는 편서 전 양승원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은 여기까지입니다. 13, 14, 15라운드는 어렵다는 점 13라운드는 안창진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후착이 다소 좀 까다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16라운드 결승 임채빈 중심으로 양승원, 황승호 안에서 해답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